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먼저 재경관 기업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인데요. 2006년, 5년, 6년도 정책연구 용역을 해서요. 기업의 그 당시에 2005년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업들이 자연재해나 이쪽에 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해외 사례를 봤더니 그런 거랑 관련된 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개입하고 대체 자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가지고 한 2년여 준비를 하다가 이제 법을 만드는 일에 민간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. 현재도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오늘처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리게 됐습니다.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귀가 답답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잘생겼죠?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잘 빠졌대요. 무슨 소린가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힘을 빡 엉덩이에다 줬더니 1초 만에 나왔다고. 그래서 잘 빠지고 잘생긴 걸로 알고 평생 살고 있습니다. 예. 닉네임에 BCM이라고 써있어서 저도 BCM, BCT를 들어봤거든요. 예. 네네네. 제가 그러시는 거 예. 네, 제가 이 아이디 만들 때,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었고요. 한국 제도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, 네, 한국의 BCM은 그래도 강신 아니냐, 이런 이제 오만함을 살짝 이제 아이디에다 좀 넣어봤습니다. 그래서, 여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재난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이 바뀝니다. 그 이전에는 관심을 둔 기관이나 기업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되게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안전을 잘한다는 전문가도 그 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갑자기 막 등장하시고 활동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너무 좋고요. 또 그 파티에서 제가 그분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한 2005년부터 소방방지청하고 일을 시작해서 방재교육 전문가라는 게 우리나라에 재난하고 안전관리랑 관련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공공이든 민간이든.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강사를 선발한 거를 소방방재청 방재교육 전문가라고 합니다. 선발을 해서 그 뒤로 국내에서 강의를 좀 연수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연수를 주정부 저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청 4군데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5년만 하기로 계약했거든요. 근데 강의를 하다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월급을 주는 게 없어요. 근데 부르면 와서 언제든지 강의하는 조건이었거든요.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 3, 4년 버티다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죠. 제가 이 월급 받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취업을 해서 하겠습니다. 나 잘 왔다. 왜요? 그러니까 해야 될 과제가 엄청 많은데 시킬 사람이 없었대요. 그 뒤로 15년 동안 정책 연구 용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전문가라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을 10년 이상 하면 이제 전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
전화번호하고 메일에다가 제가 뭐 이렇게 강의 중이라거나 미팅 중, 회의 중, 자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우리 세무사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거에 비해서 법률 제정 배경의 필요성, 추진경과 기업전환관리 표준, 재경감활동 기원, 사례 및 효과 형태로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기 쉽게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세무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태풍이나 집중 후 각종 안전사고,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. 라는 게 이제 연속성의 개념이거든요. 컨티뉴어티를 얘기를 하는데,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. 기업은 가장 큰 재난이 뭔지 아세요? 우리 선생님. 기업의 가장 큰 재난. 부도.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, 기업은 재난이 나든 전쟁이 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기업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망하는 거예요. 기업은 생존 안 하면 끝이더라고요. 제가 조그만 이제 개발회사의 대표를 한 5년 하면서 40억을 날려먹어 봤어요. 결론이 뭐냐면, 중간 과정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. 수익을 내서 연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키워나가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가가 진정한 사업가다. 그럼 망하면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연속성이라는 건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지금 재해금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처음 제가 법을 만들 때 소방방청 공무원들 한 20분을 설득해서 한 3개월 설득해서 집어넣은 용어거든요. 재해경감이라는 단어. 왜? 법률에 그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.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. 재해경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.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, 대표적인 테러 사건 중에 하나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파 사건이잖아요. 제 기억에는 2001년 9월 11일. 그때 이제 죄송하지만 뭐죠? 사우나, 한국 사우나 뭐죠? 예, 거기에 가면 왜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옷 입고 TV 보면서 예? 찜질방. 생각이 안 나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찜질방에서 사우나하고 이렇게 놀고 나와서 뉴스를 보는데 비행기에 가서 팡 하고 부딪히더니 한 10분 있으니까 가라앉고 그 옆에 것도 한 10분. 그게 이제 실제로 제 기억에 무슨 축구 경기나 이거 할 때랑 겹쳤던 것 같아요. 막 긴급 뉴스에서 딱 나오고 그러니까. 그때 생각하기를 이거는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어떤 적이 될 거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붕괴될 때 거기 본사가 있는 회사가 몇 군데 망했을까요? 몇 퍼센트? 제가 기억하고있는데 65%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테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딱 해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데 사람 죽는 건 둘째치고 기업이 그 순간 망해버린, 도산해버리고 파산해버린 그런 사건이 그 재난 뒤에는 항상 있더라는 거죠. 8월 달에 있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그해 아마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이
한국 같으면 면그릇처럼 생긴 데다가 물이 잠겨가지고 도시 자체가 잠겼잖아요. 그 도시 잠길 때 소방서는 피하고 관청은 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가리잖아요. 병원, 소방서, 경찰, 뭐 주택, 빌딩, 도로 다 잠기니까 뭐 사람이 죽는 건 둘째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예 이제 인프라가 붕괴되는 그거를 인해서 그 사건 이후에 그 당시 아버지 부시였나요? 부시 대통령이 정권을 통제하는 권력의 통제를 잃었다. 그래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포커스는 아니지만 재난재해로 인해서 테러 사건으로 망한, 다음 카트리나로 인해서 망한 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예요. 어떻게 하면 되냐?